안녕하세요. KHL 투자자문의 강병진 대표입니다. 오늘도 호치민 부동산 썰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인 호치민 부동산 임대 수익률 부분과 비놈 그랜드파크 2차 분양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를 위해 구매하시는 분들 다수를 차지하는 재테크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호치민 부동산 투자 시 임대 수익률은 반드시 한번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많은 업체에서 호치민 아파트 임대 수익률 부분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근거 없이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사실 임대 수익률 체크를 위해 호치민 내 수십 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들의 최저 분양가 및 실임대료 체크는 굉장히 어려우며, 예전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호치민 아파트 시장 전체 임대료 및 임대 수익률을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호치민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서 소유주, 즉 임대인의 입장에서 비용 들인 아파트 분양가, 인테리어 비용 및 임대에 들어가는 비용들인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과 수익인 월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실제 임대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다면, 최소한 호치민 부동산에 대한 구매를 고민 혹은 결정하시려는 분들이나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임대 수익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죠. 다행히도 전 2015년도부터 호치민 내 아파트인 비넘 골든리버와 비넘 센트럴파크를 구매하신 약 50채 정도의 고객들을 제가 꾸준하게 관리해 드리면서 해당 내용들이 포함된 정기관리 보고서를 매달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컨텐츠를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관리 파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 들어가는데요. 먼저 고객 개인정보인 구매일. 구매일은 분양계약서 서명일이 기준입니다.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지, 여권정보, 만료시 갱신 안내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계좌정보 등이 들어갑니다. 다음 아파트 정보에는 면적, 방수, 가격에는 분양원가, 부가세, 유지보수비 및 총 가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용면적, 스퀘어미터 기준 단가, 인테리어 여부, 인테리어 가격 및 총 투자 금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임대 정보에는 임대료, 베트남 동원을 받는지, 달러를 받는지, 한국 돈을 받는지, 임차인 개인인지, 법인인지, 그리고 임대기간, 만료일, 보증금, 임차 시 발생하는 비용, 순임대료, 순임대 수익률 등이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좀 있는데, 먼저 임차인 법인의 경우 법인 임차 시 임대료의 세금 10%, 부가세 5%, 개인소득세 5%가 포함되며, 저는 법인 임차 시 임대인 입장에서 비용인 세금 납부 대행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임차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입주청소, 에어컨 청소, 임치거주 신고, 여기서 땀주라고 그러죠, 등 세입자 요청사항 및 임대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바뀝니다. 또한 순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한 달 월세에서 전체 비용을 나누기 12로 한 걸 기준으로 하고, 베트남 동화를 수령하게 될 경우 베트남 동과 USD 환율에 따라 USD로 전하는 순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익률의 경우 위에 계산한 순임대료 곱하기 12를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은 USD 기준이겠죠? 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순임대료의 경우 최근 베트남 동과 USD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 총 투자금액의 경우에는 분양자가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에 베트남 동과 USD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신 것처럼 제가 매달 발송드리는 관리 파일 내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비넘 센트럴파크 단지 내 아파트 임대인, 소유주 입장에서의 순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50개 파일 모두를 보여드리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단지 내 방수, 원룸부터 3룸 중에 대표 일부를 뽑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센트럴파크 단지 내에서도 동일한 방수라 하더라도 랜드마크 동쪽과 파크동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영상 후반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원룸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차이가 한 평도 나지 않는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원룸인데도 임대 수익률은 상당히 큰 차이 3% 정도가 나네요. 를 보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초 투자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총 투자 금액을 보시게 되면 약 2만 불 이상 차이가 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비놈 센트럴파크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파크동 쪽을 랜드마크동보다 높은 분양가에 팔았기 때문인데요. 시행사에서는 내장재가 좋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건축이나 디자인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시각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일한 임대료를 받더라도 더 높은 비용, 즉 더 높은 분양가를 지급한 쪽의 수익률이 낮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는 파크 7동의 경우 소비자 선택형 마감이라고 해서 아파트 인도 시 에어컨, 붙박이장, 싱크대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 지급해야 할 돈이 더 늘어난 거죠. 두 번째로는 임대계약 내 월 기본 관리비 포함 여부입니다. 임차인과 임대계약 시 월세 내 아파트 월 기본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경우 임대계약서 상에는 600불이라고 적혀 있어도 계약서상 기본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실수익은 관리비가 빠진 금액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마지막은 시장 현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베트남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신규 유입이 거의 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급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거의 감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룸 풀옵션의 경우 1,400만 동, 약 600불 정도 임대료 형성이 되어 있어 코로나 전 대비 수익률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랜드마크 동 쪽의 원룸의 경우에는 순수익률이 7% 가까이 나오는데 이건 코로나 전 2019년 730불로 계약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크동 쪽을 보시면 최근 5월 1일 계약이 되면서 임대료가 많이 떨어진 1,300만 동의 관리비도 포함으로 계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4% 후반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리하여 원룸 수익률의 경우 코로나 전 수익률은 7%가 넘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4에서 5% 정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룸입니다. 랜드마크동 투룸은 임대료가 상당히 싼 편인데도 수익률이 코로나 전 파크동보다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랜드마크동 쪽 투룸이 코로나 전 투룸 풀옵션 임대료였던 900불 이상을 받게 된다면 수익률은 더 높아졌겠죠? 파크동 투룸의 경우 임대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투룸 풀옵션 임대료 수준인 750불을 받게 된다면 수익률은 4% 초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룸부터 각종 비용들이 눈에 보기 시작하는데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중개수수료이며 그 이외에는 청소, 청소에는 입주 청소, 에어컨 청소, 소파 청소, 방역 등 다양합니다. 와 임시거주 신고, 아까 말씀드린 땀주인데 이건 공안에다가 임차인이 여기 살고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하는 건데 원칙은 집주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지만 다들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베트남 대행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처리합니다. 이 등의 비용들이 눈에 보입니다. 따라서 투룸 수익률의 경우 코로나 전 수익률은 6% 내외까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4%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룸입니다. 여기도 원룸, 투룸과 사정이 비슷한 편인데요. 랜드마크동 3룸의 경우에는 면적은 파크동 쪽 3룸보다 작지만 분양가가 쌌고 코로나 전 임대료로 임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현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는 랜드마크 3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연장한 터라서 만약에 동일 임차인과 계약 연장하게 되면 연장 수수료는 월세 50%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신규 임대 대비해서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원룸과 비슷해진 현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파크동 쪽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베트남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아주 싸게 주셨는데요. 3룸 풀옵션 기준 900불로
임대료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많은 걸 요청하지 않았고 가족, 단지 내 빈스쿨을 다니는 자녀 2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거주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세입자. 괜찮은 세입자인 건 즉 중간 태그 리스크가 작은 사람이겠죠. 이고 임대료가 낮다 보니까 세입자 입주 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할 입주 청소나 임시 거주 신고 비용 등을 중개업체인 제가 다 부담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3룸 수익률의 경우 코로나 전 수익률은 6% 정도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4%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수익률들은 최초 분양자, 전매로 구매한 사람들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준 수익률이고 제가 안내드린 아파트의 수익률들이 호치민 아파트나 비놈 센트럴파크 전체의 임대 수익률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내용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먼저 비놈 센트럴파크를 예시로 본다면 호치민시 아파트 1년 임대 수익률은 코로나 전에는 6%까지 나올 수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 4% 내외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소 올해까지는 낮아진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단지든 최초 분양 시 구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베트남 부동산의 경우 동일한 단지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가 인상됩니다. 하지만 단지 인프라 완공 및 임대 시장이 형성된 이후 임대료는 아파트 크기나 외부 뷰, 가정 가구 등에 따라서 아주 작은 차이만 날 뿐입니다. 따라서 보신 것처럼 파크동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비싸지만 아파트 임대료를 본인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시장은 계속 무한 경쟁 상태인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 똑같은 단지 내에 똑같은 아파트면 당연히 비싼 것보다는 싼 데를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인테리어는 최대한 무난하게 하셔야 합니다. 일단 수익률을 파악을 하려면 임대가 나가는 게 제일 먼저겠죠. 현실적으로 모든 임차인의 수요나 취향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무난하면서도 효율성 높은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고급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정가구가 없는 노옵션은 단지 인프라 세팅 및 임대 시장 형성 초기에는 수요가 거의 없으며 완공 후 최소 3년 후에나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은 비놈 그랜드파크 2차 분양 관련 소식입니다. 구군 비놈 그랜드파크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시내 1군 기준으로 차량으로 30분 이상 걸린다라는 위치적인 단점이 있긴 하지만 18만 평 규모의 대규모 강변 및 인공호수공원으로 녹지가 부족한 베트남 현지 사정과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임차인들에게 어필이 될 것이고 단지 내 학교, 병원 및 쇼핑몰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호치민시 외곽 공단 지역인 동나이나 빈증가에 인접하여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임차인들의 수요를 흡수하고 호치민의 발전 축인 시내 기준 동쪽에 위치한 데다가 30에서 50스퀘어미터 위주의 소형 아파트들이 다수 배치되어서 20대나 30대들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아파트들이 많은 데다가 30년 은행 대출까지 지원되다 보니까 분양이 완료된 1단지의 경우에는 베트남인들 수요가 외국인들보다 많은 호치민 부동산에서 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단지 분양을 받으셨거나 놓치신 분들 중에서 2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으셨는데 올해 1월 말 정도에 2단지의 투자자로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과 노무라 부동산에 참여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2단지 전체 지분 100% 중에서 미쓰비시가 40%, 노무라 홀딩스 내 노무라 부동산의 40%, 총 80%의 지분을 1000억엔, 약 9억 2천만 달러에 매입을 하였고 현지 시행사인 비놈이 잔여 20%를 소유하게 됩니다. 지분 인수한 다음에는 미쓰비시의 동남아 시장에서의 풍부한 건설 경험과 노무라 부동산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레퍼런스, 그리고 현지 시장에서의 비놈, 네임밸류 합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2단지 명칭은 오리가미로
단지 명칭을 제외한 분양 정보인 평면도, 조감도, 납부 일정, 예상 판매가 등은 모두 미공개 상태입니다만 일본 기업이 진행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베트남 현지 분들이 가질 신뢰와 내부 마감 및 조감도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시장 수요자들에게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분양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분양 가격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외국 기업, 일본에서 지분 구매, 즉 최초 지분자인 비놈에다가 추가 대금인 비용을 지급해도 수익성이 나온다고 판단한 만큼의 프로젝트이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 일본 회사와 로컬 시행사의 조합이며 단지 내에 인프라가 완비되고 대형 녹지공원, 공원은 올해 완공됩니다. 로 인해 베트남 현지인들의 빠른 수요 확보 가능 등을 볼 때 미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차후 분양가 공개 등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